제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글로 번역해왔는데요. 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 요게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이미 다가온 미래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케이블 TV가 이미 스트리밍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이런 애들이 시장 침투, 점유율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금 지불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이미 다가오고 있죠. 저도 현금 쓴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결제, 페이팔 스퀘어 이쪽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 택시였는데 요즘 물론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잘 돼 있지만 차량 공유 이런 걸로 하면서 우버, 리프트 플러스 이제 차량 공유 이런 기업들, 쇼핑몰 예전에는 뭐 가서 샀지만 이제 이커머스, 테이크아웃 했지만 이제 음식 배달, 친구 사귀는 것도 만나야 됐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나면 되고, 전통 네트워크, 사람들 좀 네트워크 좀 쌓으려면 옛날에는 만나고 회의실 가야 됐지만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직접 만나는 것도 화상 미팅하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길게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존 10% 올랐는데 팔까요? 아마존 10%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봤을 때, 좀 길게 봤을 때 완전히 트렌드의 판이 엎어지는 분야는 길게 보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단기적으로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거,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바뀐 거 말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든 위드 코로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바뀐 부분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 마음 좀 편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점유율하고 침투율.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2010년도에만 해도 광고 시장의 5대장은 요 녀석들이었습니다. 알파벳이 그 당시에 점유율 1등으로 7%,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들이 쪼개먹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알파벳의 점유율이 7%, 싹이 보였던 거죠. 슬슬 점유율이 치고 올라왔던 거죠, 광고 시장에서. 자,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작년 자료니까 올해 발표가 된 겁니다.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1위 알파벳 점유율 21%, 광고 시장에 대장이 돼 있고, 페이스북 14%, 그리고 3위가 알리바바. 이게 사실 중국발이죠, 중국발. 글로벌 광고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미국만 따지면 알리바바가 순위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글로벌로 했을 때. 맞아요. 지금 아마존이 왜 순위가 5등까지 밀려나 있나요 하시는데, 이제 중국이 인구가 크니까, 시장이 크니까 인구발로 이렇게 글로벌 포함하면 중국이 꼭 이렇게 끼어듭니다. 알리바바, 그리고 틱톡으로 완전히 뜬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치고 올라왔죠.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점유율이 1등도 좋은데, 한 가지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기업을 사면 좋아요. 개인적인 팁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아마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1위 알파벳이 점유율을 잘 지킨다, 혹은 점유율이 또 더 늘어난다, 이러면 알파벳은 1등인데도 잘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계속 들고 있을까 말까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도 넣어놨어요. 실질적인 팁은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로 제가 맨날 예를 드리는 건데요. 2019년만 해도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 마소, 알파벳 이렇게 있었는데, 딱 1년 만에 보시면 순위는 그대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16%에서 18%로. 알파벳도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점유율 올라가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점점 늘려가는 기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데, 만약에 나는 안정적인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현재 점유율이 높은 대장 기업 사도 되겠죠. 1등 기업을 사도 좋은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2, 3등을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오늘 실전 얘기로 같이 한번 실전 사례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요즘에 배달 이쪽이 조금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음식 배달도 아직 침투가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 자, 미국 배달 1위가, 음식 배달하는 1위가 도어대시라는 회사고요. 미국에서 작년 말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상장해서 코로나 특수로 반짝했다가 뭐야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려갔다가 이제 또다시 슬슬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미국의 음식 배달 점유율입니다. 제가 점유율 본다 그랬죠. 미국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1등이 도어대시라는 방금 보여드린 회사입니다. 57%.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워낙, 우리는 배달에 발달해 있었고, 한국은 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 엄청 빨리 시작돼 있었는데, 정작 미국은 시작한 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도어대시 1등, 우버이츠가 2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장이 완전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커지는데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1, 2, 3등이 슬슬 나오고 있다, 이러면 이제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럼 침투율을 확인해 보니까 침투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침투율이 20% 미만이에요. 아직까지 전체 음식료 관련해서 배달 문화가 20% 정도밖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아직 점점 더 커질 여력이 많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골 저런데 차 타고 1시간 가야 되는데 2시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달이 어렵지만 점점 침투율이 높아지겠죠. 처음엔 아마존도 잘 안 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 치열한 전쟁이 끝나면 음식 배달도 꾸준히 클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에이, 음식 배달 그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먹은 거지.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반짝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대응을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끝날 걸 대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 이제 이미 생필품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하고 레스토랑하고 다 계약해가지고 이제 비음식, 그러니까 도어대시는 이미 편의 물품 배송 시장의 58%, 지금 도어대시가 음식 배달도 1등인데 음식 아닌 것도 지금 생필품들 있잖아요. 뭐 휴지 사다 줄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갑자기 급해가지고 뭐 커피든 코코아든 뭐 이런 거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하고도 제휴해가지고 생필품 쪽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미국 코로나 상황 풀리자 새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비식품 배송으로 1분기 40% 넘게 성장, 화장지에다가 애견 사료까지 1시간 내 문 앞에 갖다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핵심은 음식은 수익이 별로 안 났는데 이런 생필품 이런 건 부르는 게 값이니까 비음식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대요. 이쪽 새로 진출하는 분야가 수익성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저도 이 회사들을 째려보고 있으면서 안 샀던 이유가 적자니까 전 적자 기업들일 땐 좀 째려보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마존이 뭐 2길 배송 이런 거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어대시는 1시간 내에 배송하는 걸 우리가 시도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포부를 밝혔어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점점 더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비용은 싸지겠죠. 지금은 뭐 배달비 많이 나오고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는 쪽인 거죠. 게다가 흑자 전환까지 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리스크 있지 않냐. 배달 이런 회사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뭐 우버나 리프트나 도어대시 이런 배달원들이 다 프리랜서거든요. 당연히 계약직이잖아요. 정규직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심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노동부 장관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뭐라 그러면은 정직원으로 해라, 정직원으로 인정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정직원 고용하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고용보험 들어줘야 되죠. 뭐 우리나라 치면 4대 보험에 각종 수당에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주가가 막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소송하는 게 수수료 상한선까지 준대요. 지금 배민도 수수료 막 상한선 둔다 막 이런 말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아닌가요? 확실하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도어대시가 영원히 수수료 15%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소송 걸어놨어요. 이런 악재들이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못 오르겠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짧게 봤을 때는 문제일 수 있는데 길게 저는 보면은 벌써 이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인건비 문제 하니까 참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이 배달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 로봇 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키고 있어요. 사람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직원들 채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채용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배달 로봇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로봇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이 대학교에 가서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정규직 시켜주라고 하니까 로봇 개발을 앞당기고 있죠. 맞아요. 채팅창에도 배달이 로봇 개발 앞당기네요. 지금 사람 쓰는 게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돈으로 로봇 개발을 해서 인건비 아끼겠다라고 오히려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어대시 CEO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수수료 그렇게 상한선 억지로 두면은 결국 음식값 올라가고 다른 데서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질 거다. 지금 씁쓸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돼요. 계속 최저임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올라가고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 잘 안 뽑고 잘 안 쓰려고 할 거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음식 배달이라고 되게 시장을 작게 봤는데 시장이 엄청 커지겠구나. 생필품에다가 그냥 배달의 모든 것을 하겠구나. 이것도 되게 많이 바뀌어 있겠다. 한국은 이미 다 하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서 한번 찾아보자. 길게 묻어둘 기업으로. 지금 사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스트리밍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스트리밍 끝물 아니냐. 경쟁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 이미 뭐 주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이렇게 보면 좀 다르잖아요. 보세요. 스트리밍 아직도 가져올 땅이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료가 핵심인데요. 하루 동안 TV 보는 시청 시간을 구분해 봤더니 하루 중에서 TV 볼 때 40%는 케이블 TV 보고 여전히 미국인들은 27%만 스트리밍을 이용하고 23%가 방송이라는 거예요. 전통 방송.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스트리밍 업계들이 뺏어올 땅이 아직도 63%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케이블에서 40%, 방송에서 23%, 아직도 스트리밍이 차지한 땅이 27%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아직도 하루 TV 시청의 침투율이 27% 높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좀 공감이 됐어요. 아직도 케이블에서의 스트리밍 전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자료 보면서 좀 공감이 됐어요. 크게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리밍에서 지금 1등은 넷플릭스, 2등은 유튜브, 3등 훌루,
4등 아마존, 5등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를 합치면 디즈니가 3등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경쟁도 치열하긴 한데 결국은 아직도 얘네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먹을 땅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로쿠 왜 많이 올랐나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쿠가 스트리밍계의 광고 회사예요. 어제 광고 회사가 다 같이 오른 거예요. 알파벳,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 핀터레스트, 로쿠 공통점을 뽑으라면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들이 다 같이 급등한 거예요. 광고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쿠도 스트리밍계의 플랫폼이죠. 지금 넷플릭스가 이기든 유튜브가 이기든 디즈니가 이기든 아마존이 이기든 애플이 들어오든 무조건 이 TV에서 봐야 되니까 얘가 갑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어제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광고 시장의 수혜주 이러면서. 이커머스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커머스가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미국도 좀 냉정하게 숫자로 보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전자상거래 침투율이라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때 얼마나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안 가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냐 이건데 2020년 아직도 14%밖에 안 된대요. 아직도 미국인 중에 14%만 전자상거래 이용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참 한참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거 엄청 잘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24%로 이제 점점 커집니다. 아직도 먹을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동남아 이커머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커지는구나.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건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보시죠. 빨간색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약간 미미하게 줄어듭니다. 성장 속도가. 성장은 하는데 성장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점점 둔화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역시 여전히 커진다. 근데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 그래서 1등이 누구냐? 역시 뭐 압도적으로 아마존이고. 근데 제가 팁을 드린 게 그냥 1등인 것도 중요하지만 점유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주가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마트도 원래 오프라인 기반이었는데 성장률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월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이베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베이가 요즘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한테 넘겼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면서 줄어들고 있고 그 사이에 월마트가 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가구나 누가 말씀하시던데 반려동물, 중고 거래, 명품 온라인 거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침투율이 낮죠. 시장 성장률이 여력이 훨씬 높죠.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분야는 유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길게 보는 거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2, 3년 뒤에 지금보다 올라있을 기업, 커져 있을 기업 찾으라면 오히려 기준이 좀 더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이버의 제페토, 메타버스 대장 해가지고 지금 미국 초딩들 전부 다 들어있는 하루 종일 한대잖아요. 미국 초등학생들 10대들 다 한다는 이 로블록스 한국에 들어온다는 기사 보셨어요? 이번 주에 기사 났는데 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들어오듯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들어왔듯이 이제 로블록스도 우리나라 들어오는구나. 침투하러 들어오는구나. 로블록스 역삼동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다가 법인 세웠고 이제 침투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용자의 거의 70%가 10대 16세 이하이고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서비스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게임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엄청난 회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거 진짜 큰 변화가 아닌가. 요즘 참고로 한국에서 별다른 프로모션도 안 하는데 한국의 게임 매출 17위에 오를 정도로 벌써 인기래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하면 코딩 교육에 좋다는 입소문을 탄 덕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역시 교육하면 한국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말로 야 로블록스는 별다른 마케팅 할 필요 없이 그냥 로블록스 10대부터 하면은 코딩 실력 는다고 하면 그냥 학원도 생기고 순식간에 한국 시장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도 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로블록스가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지? 이게 점유율이거든요. 점유율. 여기도 딱 자료가 나오는 거죠. 로블록스가 전 세계 게임에서 이제 1%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점점 높여갈 것이다. 2022년, 3년, 4년에 1.5, 1.6, 막 2%까지도 갈 거다. 하나의 게임이 전 세계 점유율을 1%, 2%까지 한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플레이 한다는 거니까 괜히 어렵게 실적, 재무제표 보지 말고 점유율 늘어나는지만 체크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는지만 체크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블록스도 지금 점유율 높이려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국도 성공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야 텐센트 아시죠? 중국 대장기업 텐센트랑 이미 합작 회사를 세웠습니다. 로블록스 지분 51%, 텐센트 지분 49% 반반 해가지고 로블록스 차이나 이미 세웠어요. 작년 말에 이미. 그래서 중국 진출 들어갑니다. 중국 먹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거기다 지금 한국도 진출하면 잘 되면은
이제 엄청난 성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역시 점유율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스트리밍도 아직도 침투율이 높지 않다. 간편결제 오늘은 얘기 안 했는데 뭐 페이팔 스퀘어 이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지금 확장 중. 우리나라도 그래서 카카오페이 뱅크 이제 상장하고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커머스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전히 침투율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먹을 게 많다. 음식 배달에서 배달의 모든 것으로 바뀌고 있는 미국, 유럽, 선진국들, 한국이 더 빠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메타버스, 제가 대표 기업으로 로블록스만 넣어서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유니티, 그다음에 상장 안 했지만 뭐 언리얼 이런 게임 엔진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가상 공간이면 어디든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